노회찬 대표의 노회찬 대표의 저런 생각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드가 배치가 돼 있어야 북한이 제재의 실효성을 믿고서 북미회담은 왜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풀려고 하는 것인데 대화를 하더라도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제재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적인 타결이 될 때까지. 그러면 완벽한 안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손 사장님, 제가 이제 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마무리들 하시네요. 저는 먼저 한국당을 강력하게 성토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외교, 안보, 민생 모든 게 다 민주주의가 엉망이 됐습니다. 소위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아직도 국민 앞에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김기식 건이나 드루킹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데는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먼저 자신들의 지난 10년의 적폐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다음 민주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촛불 민심,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등 돌립니다.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무슨 선관위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것은 국민들한테 물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무리한 인사를 하고 무리한 인사를 지적을 하면 즉각 해임 내지 사퇴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이렇게 국정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시인했듯이 드루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는 게 있어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끝나고 나서 언론들이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런 댓글 조작이나 이런 그 문자 폭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경쟁을 촉진하는 양념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다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이와 드루킹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알지 않았더라면 저런 말씀들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과거와 적폐, 설령 자신이 관련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하고 그러고서 야당의 도움을 원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확실하게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그 드루킹은 돕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 댓글하고 다른 것은 국정원, 군, 경찰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걸 다 똑같이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정말 아무리 그래도 조사하는 거는 조사기관에다 맡기고 수사기관에다 맡기고 일 좀 합시다. 제발 좀. 지금 야당한테 발목 잡힌 법안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임대료 폭탄 때문에 쫓겨나는 상인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 수수료, 여신 전문 금융업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대리점 다 거래법, 읽으실 거 아니죠? 예. 가맹사업법 이런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는데 제발 국회 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일자리가 체감 실업률이 25%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군산 등의 이 고용 위기 지역이 얼마나 심각한 데가 많아요. 그런 것들 위해서 추경을 만들었는데 추경 처리 좀 합시다. 촛불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헌을 하려면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법을 2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동시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개헌이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도대체 그거 안 하고 왜 천막 치고 있습니까? 들어와서 그거 문제 제기하고 할 거는 수사기관들한테 수사를 잘하라고 하고요. 일할 거는 일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국회. 정말 제발 일 좀 합시다 하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아니, 노회찬 대표 댓글 조작에 의한 드릴게요. 지난 대선과
또 지금의 국정 운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댓글 조작에 의한 지난 대선의 국민적 의혹도 해소해야 할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국민적 의혹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 또 이게 행식적인 수사로 이걸 그냥 미봉책으로 넘어가는 그 입장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앞으로 지난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조작에 의한 여론 조작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좀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정의례라든지 기무사 사찰 뭐 이런 한마디로 가는 댓글 조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민간은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건데 댓글 조작은 댓글 조작 이 자체는 한마디로 여론을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 악입니다. 예. 그걸 지금 당연시 인정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개헌도 반드시 저항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이 저항적 대통령 이 권력 구조는 절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의 지향적인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각 당이 특검이라거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공전시키는 것은 그건 정말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특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밥 안 먹습니까? 굶습니까? 밥은 다 드시잖아요. 밥은 다 드시면서 왜 할 일은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곳곳에서 이번에 조선소들 무너지고 한국GM 떠난다 만다고 하고 지역들 가보십시오. 저 군산에서 목포에서 창원에서 통영에서 지금 실업자들 넘쳐나고 예. 장사 안 되고 엉망입니다. 곳곳에서 119 전화를 거는데 소방차가 출동을 안 해요. 그 내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내려서 남은 일주일이라도 4월 국회를 갖다가 정상화시켜서 처리할 거 처리하도록 이렇게 복귀했으면 하기를 좀 촉구합니다. 예. 촉구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개헌 문제 등 얽힌 문제에서 실종된 건 민의예요. 왜 국민 다수의 뜻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민의를 가장 무시하는 것이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예. 권력구조 문제도 그렇고 선거법도 그렇고 민의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는가는 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의를 받아들이는데 각 당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나설 때 국회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예. 봅니다. 5월 1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네 분이 얘기하는 와중에 역시 뭐 마지막에는 국회를 다시 정상화시킬 것이냐 아니냐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한 가지만 확인하면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천막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단시간 내에 끝낼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여전히? 자, 국민적 의혹에 대한 이 김기식 원장의 지금 현재 정치자금 문제 처리와 함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드루킹의 이 댓글 예. 이런 여론 조작에 의한 국정 운영 그리고 지난 대선의 문제점을 특검을 통해서 예. 맹맹백백하게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 특검은 지금 국회 구조상 안 될 것 같긴 한데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찬성하기 전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천막농성은 당분간 안 거두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 가지 좀 가까워졌던 점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토론, 금년에 두 번째 이렇게 긴급 토론했는데 역시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또 긴급하게 논의할 만한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긴급 토론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